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저장장애 완치 훈련입니다. 저장장애 또는 저장강박증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요. 말의 의미는 쌓아두는 병입니다. 그런데 쌓아두는 병이라기보다는 버리지 못하는 거죠. 어떤 물품을 버리지를 못해요. 아니면은 심지어는 이제 떨어져 있는 것, 내 위치에서 떨어져 있는 것조차도 견디지 못해 합니다. 보통 사람들도 물건이 아깝다 또는 뭐 나중에 쓸 데가 있다 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아니면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쌓아두잖아요. 그런데 이 저장 장애가 있는 분들이 쌓아놓는 그 물품들은 그런 가치는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가치는 없죠. 그런데 본인만의 어떤 느낌이 있는 겁니다. 그 물품에 대해서 또는 어떤 느낌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별한 물건들을 취미나 또는 원해서 수집하는 수집가 또는 수집광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물건들을 또는 물품들을 쌓아 놓는데요. 이제 이게 아무렇게나 쌓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잡동사니가 돼 가는 거죠. 이렇게 점점 쌓아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기본적인 활동 공간이 없어집니다. 네, 뭐 먹는 공간, 씻는 공간, 뭐 쉬는 공간, 자는 공간들이 점점 없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게 쌓여 있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걸려서 넘어집니다. 낙상이 되죠. 화재 위험이 높아집니다. 네, 심지어는요. 위생 문제가 생기죠. 뭐 쥐가 들끓는다든지 바퀴가 들끓는다든지 이런 위생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고통이 되겠어요. 이 쌓아놓는 게 본인한테 재밌겠느냐, 즐겁겠느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느낌이 있죠. 그렇지만은 본인한테도 사실은 고통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는 고통, 그것을 쌓아놓는 고통, 그리고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고통. 자꾸 버리라고 또는 정리하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 다 고통입니다. 자신한테만 특별한 의미가 있지 본인도 압니다. 이게 남들한테 절대 필요가 없고 가치 있는 물건들이 아니라는 걸 남들이 그렇게 느낀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사실을 드러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지내거나 아니면은 커튼을 칩니다. 남이 들여다보지 못하게. 그래서 본인의 고통이 물론 크겠죠. 두 번째는 이 고통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렇게 이제 매몰되는 거죠. 네, 매몰되다 보니까 일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못하게 되겠죠. 성취는 점점 못하게 됩니다. 관계도 점점 들어주게 되겠죠. 사회활동도 점점 줄어들어서 거의 혼자 살게 되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거죠. 자, 이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가족들은 또 얼마나 힘들까요? 가족도 힘들고 이 고통이 점점 늘어납니다. 저장장애 그렇게 복잡한 병은 아닌 것 같고요. 금방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이게 절대 일시적인 병이 아닙니다. 근데 시작은 보통은 청소년기 시작이 되는데요. 이게 나이가 듦에 따라서 점점 더 크게 문제가 됩니다. 청소년기나 청년기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가족들이 그래도 정리를 해줍니다. 정리를 해주다 보니까 이제 별 문제가 안 되죠.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40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절대 말을 안 듣습니다. 정리하려고 해도 완강히 거부를 하죠. 그러거나 정리할 사람들이 주위에서 점점 없어집니다. 그러면 점점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노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심각해집니다. 노인은 그렇지 않아도 뭐 치매도 있고 우울증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신체의 기능 저하도 있고 그러면서 이게 더 큰 문제로 비화가 되는 것이죠. 자, 이 저장 장애 이게 도대체 어떤 원인 때문에 이런 병이 생길까요? 물론 뭐 유전적인 면도 있고 뭐 성격적인 면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요. 제가 모든 질병 고통의 원인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힘듦과 지나침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가장 큰 원인이 그거거든요. 내 몸맘에 대해서 아니면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또는 성취에 대해서 아니면은 관계에 대해서 또는 사회 환경에 대해서 뭔가 힘듭니다. 아니면은 그 중에 어떤 것들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맞설 수가 없거든요. 부딪힐 수가 없어요. 회피하고 대체를 합니다. 이걸 갖다 크게 보면 질병으로의 회피라고 하는데요. 저장장애의 경우에는 물품을 갖다가 가지고 오고 그걸 저장하는 걸로 회피하고 대체하는 거죠. 근데 이 자체가 힘들긴 한데요. 그래도 이거 부딪히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이거를 그 충격과 힘듦을 갖다 부딪히는 것보다는 이 물품 저장의 힘듦이 그래도 대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작용되는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걸 갖다가 계속 이어나가게 하는 게 바로 가족의 돌봄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점점 못하게 되잖아요. 그럼 자꾸 가족이 돌보게 됩니다. 가족이 돌보게 되면은 본인은 어떻게 되겠어요? 가족들한테 의존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물품 저장이라는 저장 장애가 점점 더 커가는 거죠. 이게 이제 처음에는 힘듦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힘듦에서 시작이 돼서 이제 회피하고 대체를 하잖아요. 회피하고 대체를 해서 그 결과가 제가 이게 그때만큼은 회피하고 대체할 때 그때만큼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본인도 힘들죠. 아까 제가 힘들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일도 제대로 안 되고 관계도 제대로 안 되고 몸맘에 대해서도 제대로 되는 게 없고 그 저장하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남한테 보여주는 것도 힘들고 남이 뭐라 그러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회피해서 일시적인 그 위로는 받았지만은 다시 또 힘듦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악순환합니다. 그게 아까 말했듯이 가족의 돌봄에 의해서 그것이 큰 기여가 돼서 더 지속돼 나가는 거죠. 자,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완치훈련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본인이 그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절대 변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놓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가족들이 타이릅니다. 또는 논리를 댑니다. 또는 호소를 하고 읍소를 합니다. 절대로 안 듣죠.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가족들이 그것이 그 자체가 기여라고 했죠. 그것이 이 문제가 지속되는 기여를 하는 거거든요. 훈련이 어떻게 되냐면은 가족 훈련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 문제를 지속시켰던 가족의 힘을 갖다가 바꾸는 거죠. 이 문제가 기여가 아니고 오히려 스스로 서게 하는 방향으로 가족 훈련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바뀝니다. 본인도 다르게 하려고 하죠. 그러면 그때 본인 훈련으로 이어서 하는 겁니다. 자, 가족 훈련부터 진행을 해볼까요? 가족 훈련을 진행하는 것에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 본인 자신부터입니다. 본인이 뭐 더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본인도 이 문제를 하려다 보니까 병을 얻었어요. 본인이 아파요. 그래서 나부터 안 아프기, 나부터 하루가 쉽기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당사자의 문제를 보류를 하는 겁니다. 나부터니까, 가족 자신부터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일, 가족 본인들 자신들이 하는 일, 자신들이 하는 관계, 자신들이 하는 활동 이 자체가 쉽고 즐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남기게 되겠죠. 남기는 게 쌓아갑니다. 기력이 쌓아지는 거죠. 이 쌓은 기력 가지고 이제 그동안에는 저장 장애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악순환하는 방향으로 기여를 했다고 한다면은 그 쌓은 기력으로 이제부터는 이 본인이 스스로 문제를 갖다가 아까 회피한다 그랬잖아요. 직시하게 하고 겪게 하는 방향으로 기여를 해가는 거죠. 이게 큰 틀입니다. 이 과정에서 크게 보면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최소 반응, 최대 반응. 저장 장애라는 문제, 그리고 회피하는 문제, 이 자체에 대해서는 최소 반응을 합니다. 당연히 뭐 현재 그렇고 이걸 바꿀 수 없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냥 모른 채 하는 겁니다. 못 본 채, 모른 채, 안 들은 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제 가족들이 달리해서 본인이 조금이라도 변하기 시작하잖아요. 말이라도 태도라도 뭐 한두 가지라도 버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뭐 해가 서쪽에서 떴네 뭐 이렇게 표현하셔도 좋습니다. 크게 말로써 태도로서 표정으로서 몸으로서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본인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도움을 청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인 훈련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본인 훈련? 이거는 뭐 제가 모든 훈련에서 말씀드렸죠. 같은 훈련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완치 원하기. 그러려면은 현재 내 문제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내가 이런 문제야 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 몸맘 회복 훈련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받아들이면은 내 몸맘 회복 훈련부터 시작합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같은 시간에 밥 먹기, 그리고 뭐를 해도 뭐 이분 경우에는 이제 물품을 갖다가 쌓아놓는 게 이제 큰 일이 되겠죠. 이 경우도 10% 덜하기. 그러면 이제 힘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동안 회피했던 것, 대체하려고 했던 것에 다시 맞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 그것이 내 몸맘에 대한 거든, 아니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거든, 아니면 내가 하고자 하는 관계에 대한 거든, 아니면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사회 활동에 대한 거든, 여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회피와 대체가 가장 큰 문제였는데요. 그것이 회피와 대체가 아니고요. 부딪히기도 하는 거죠.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남한테는 쉬워도요. 이 당사자한테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그럼에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저장 문제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버릴 수 있게 되고요. 그 물품들이 나한테 멀어지는 것이 견딜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을 그림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병이 모든 것입니다. 저장장애라는 병이 훈련을 시작할 때는 모든 것이 되죠. 근데 이것을 해결해야 보통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 병을 해결해야 그래도 뭐 일도 하고 관계도 하고 활동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 해결이 안 되고요. 그동안 그렇게 접근을 하셨잖아요. 이걸 그대로 두고 여기에는 최소 반응하면서 원하는 것을 하게 하는 거죠. 원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것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가면 갈수록 이게 커집니다. 이게 커지면서 훈련이 완료되는 시점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은 이제 다 없어지고 보통의 사람들 같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으로 이제 완료가 되는 겁니다. 저장 장애는요, 뭐 일시적인 병이 아니고요. 청소년기에 시작을 해서 나이 듦에 따라서 점점 악화되는 병입니다. 본인의 이유가 가장 크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기여가, 가족의 돌봄이 본인한테는 의존으로 작용돼서 이 저장장애에 나쁘게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 훈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본인 훈련으로 이어가는 것이 완치의 방법입니다.